학교라는 공간, 과연 완벽하게 가치 중립적일 수 있을까요?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이라는 이상적인 말 뒤에 숨겨진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던지는 문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중립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모든 갈등과 주장이 바로 이 질문 하나에 전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연 가치 판단이 전혀 없는 교육,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장부터 살펴볼까요? 이 자료는 시작부터 아주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가치 중립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신화,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거요, 심지어는 과학이나 수학같이 딱 떨어지는 학문조차도 사실은 어떤 특정 가치관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교과서를 고를지, 뭘 가르치고 뭘 뺄지, 그 모든 결정 하나하나에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립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주장이 더 명확해지죠.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의 공교육은 중립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속주의라는 특정 사상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은, 말하자면 거대한 공장 같다는 거죠. 종교적인 가치는 그건 사적인 거죠 하고 개인의 영역으로 쓱 밀어내버리고요. 역사나 윤리를 가르칠 때도 오직 인간 중심의 관점만이 정답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장이 훨씬 더 세져요. 이 자료는 현재 공교육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도발적인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보이지 않는 종교라는 개념입니다. 공립학교는 사실상 세속교의 신전이 되었다. 정말 강렬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지식을 배우는 곳 아니라는 거죠. 세속주의라는 특정한 믿음을 가르치는 일종의 종교시설이라는 거예요. 신전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 주장의 모든 의미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체 그 세속교라는 게 뭘까요? 이 자료는 그걸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딱 정의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세상 모든 일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설명하려는 세계관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와요. 이 문서에서는요, 이 세속적 인본주의 자체를 반신론적 종교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은 없다라고 믿는 것도 결국엔 하나의 강력한 믿음, 하나의 종교라는 거죠. 이런 변화가 그럼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이 자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래 미국의 초기 교육은 종교색이 아주 뚜렷했다는 거죠. 그런데 20세기를 지나면서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빈자리를 세속주의가 쏙 들어와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국가 종교처럼 되어버렸다는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가장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의견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고요.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쟁터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은 최고의 판단 기준은 인간의 이성이다 라고 하고, 다른 쪽은 아니다,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진리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느냐, 아니면 절대 변하지 않느냐. 윤리의 중심에 인간을 줄 거냐, 신을 줄 거냐. 이 자료는 이 둘이 너무나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절대 타협하거나 섞일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두 그룹이 아니라 중간지대 자체가 없는, 하나가 이기면 다른 하나는 져야만 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 같은 이념적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서는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주 확고한, 어떻게 보면 단호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가 내놓는 해답의 핵심이죠. 여러 가지 생각들 중 하나로 공존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진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프랜시스 셰퍼라는 사상가의 이론을 가져와서 뒷받침합니다. 셰퍼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의 세속주의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성으로부터 도망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요. R.J. 러시든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가져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교육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 커집니다. 신앙적인 기준이 학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스케일이 판 주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자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히 기독교인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시합니다. 첫째, 이거 중립적인 거야 라고 포장된 세속적 가치를 딱 알아채라. 둘째, 성경적 진리는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주장해라. 그리고 셋째, 이 세계관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하고 특별하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라. 이런 내용이죠. 단순히 수비만 하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교실에서 벌어지는 이 세계관의 싸움을 종교의 자유라는 더 큰 틀,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시키는 거죠.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공교육이 사실상 세속주의라는 특정 종교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라면 이건 그냥 교육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논점이 완전히 헌법 문제로 커지는 거죠. 자, 오늘 이 자료의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 치열하게 부딪히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은 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물론 오늘 살펴본 자료는 아주 단호간 하나의 답을 제시했죠. 하지만 과연 그게 유일한 정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